대머리 황재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시 보존 처분, 즉 보존 처분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요. 예를 들겠습니다. 갑 매도인 A 매수인입니다. 아파트를 매매를 했어요. 매매 계약입니다. 5억 매매 대금 5억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2억 5천 잔금 2억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5천 중도금 2억 5천 줬어요. 하면은 3억을 줬습니다. 3억을. 그런데 잔금을 주려고 하니까 부동산이 급등을 한 거예요. 부동산 급등했죠? 부동산 급등하니까 매도인이 부동산이 급등했으니까 잔금 2억이 너무 적다. 1억을 더 달라 하면서 잔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되느냐? 2억을 받아라 라고 하니까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절합니다. 받질 않아요.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합니까? 안 받는데 꼬리는 사이에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해서 을이 등기를 했어요. 요 이해하시죠? 자,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갑이 삽입 부동을 합니다. 아직도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해서 등기를 넘겨줬어요. 을을. 부동산 이중 매매입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누가 될까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빼고는 등기를 먼저 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이. 그러면은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가 뭡니까? 3억을 자칫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해서 소위 말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뭡니까? 소유권을 넘겨달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 그런데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면은 매수인 A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요. 가처분. 그러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은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이후에 잔금 수령을 거절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매로 처분하면은 돈이 없다 나오면은 계약금, 중도금 3억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도금 지급 이후에 매도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때립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내용은 부동산 가처분 신청입니다. 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채권자는 며칠 채무자의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대금 5억 계획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주었다. 그런데 매도인은 부동산이 급등을 했다는 이유로 잔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채권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즉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은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 채무자 매도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무자 매도인 부동산의 가처분 등기를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가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 여러 가지가 첨부됩니다. 중도금 준 거, 계약금 준 거. 그래서 법원에다가 신청합니다. 하면은 법원에서는 읽어보죠. 읽어보고는 와, 빨리 가처분해야 됩니다. 왜? 늦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됐기 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은 채권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매수인은요. 그래서 빨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제가 매수인이 가처분 신청한 거를 법원에서 채무자 매도인에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 집에 가처분 되기 전에 빨리 매매를 해야 되겠다.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밀행성입니다. 채무자 매도인 모르게 가처분하라. 이렇게 해서 등기소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하면은 등기소에서는 빨리 채무자 모르게 채무자 매도인 부동산의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됐으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채무자 매도인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잔금 수령을 거절해서 매수인 채권자가 당신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됐다. 가처분 결정문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통지해 줘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뭡니까? 일단 중도금 지급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매도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매도인이 이중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면은 이 사람은 계약금, 중도금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매도인이 일단 가처분을 치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중도금 지급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 가능하느냐? 안 됩니다. 왜?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도금 일부라도 준 이후에는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가압류와 가처분 말씀을 드렸는데, 가압류는 뭡니까? 돈 받을 수 있을 때, 금전 채권입니다. 돈 받을 수 있을 때 가처분하는 겁니다. 아주 가압류를 하는 거고, 가처분은 뭘까요? 청구권이 있을 적에. 예컨대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잔금 주후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죠. 청구권이 있을 때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게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뭘까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대표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점유 이전 가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보존처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을 돼야 될 상황이 있으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압류 가처분을 나중에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의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머리 1분 타임입니다. 범사 유인정이면 후래의 호 상정이다. 범사, 매사에 다른 사람에게 정을 남겨주면은 나중에 후래에 서로 좋게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겨주면은 나중에 좋은 인상으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하라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웃으면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범사 유인정이면 후래의 호상견이라.